권 기자, 노년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조사가 나왔네요. 네. 은퇴한 뒤에도 일을 쭉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던가요? 네, 정년 후에도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조금만 더 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만 72.5세까지 일하고 싶다. 노년의 노동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는 쪽에 의견이 쏠려 있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 플랫폼인 사람인이 20대부터 성인 남녀 4,056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인데요. 10명 중에 9명이 정년 이후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년이 가까워진 50대 이상에서는 사실상 전부나 마찬가지인 95.8%가 정년 이후까지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20대로 내려가도요. 지금의 정년에 은퇴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느끼는 사람이 응답자 3명 중에 2명 꼴이었고요. 30대, 40대로 갈수록 그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네, 은퇴 후에는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역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겠죠. 네,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생계가 곤란할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60% 가까이 됐습니다.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파이어족이 화두였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자발적으로 조기 은퇴하고 싶다. 이런 담론이 활발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익히 아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요.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고물가 고금리 환경, 이것도 분위기를 바꾸는데 적잖은 역할을 한 걸로 분석됩니다. 파이어족 얘기가 자주 나오던 몇 년 전만 해도 10여 년 가까이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저물가가 유지됐습니다. 선진국들은 대체로 고령 사회가 되고 있으니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연금은 더 많이 붙고 저축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노인들이 소비는 별로 안 할 거다. 그럼 이제 인플레는 사라지는 건가? 이런 담론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급격한 고물가를 다시 경험하면서 60세 이후에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연금과 저축만으론 역시 불안하다. 이런 심리가 커진 면이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지난 3년간 부의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도 또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려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돈을 풀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한 부자들은 더욱 큰 부자가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한층 더 커진 최근 3년이었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설문에서 노년까지 일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여러 가지 대답을 받았습니다. 네, 은퇴해도 먹고 살긴 하겠지만 여유 자금이 빠듯할 거다. 그래서 일하고 싶다는 사람도 31% 가까이 됐습니다. 부양을 계속해야 한다는 경우도 20%를 넘습니다. 네, 출산과 육아가 늦어지다 보니 본인이 60세를 넘었어도 자녀들이 아직 공부하고 있거나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 전인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도 새롭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은퇴를 하면 아무래도 이 건강과 체력이 전과는 다를 텐데 그럼에도 이 전일제로 일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네, 하루 8시간, 한 주에 40시간 이상 전일제,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 형태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될 걸로 생각한다는 답이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이것도 복수로 응답을 받았는데요. 대체로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희망 수입, 희망 연봉은 평균 4,413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분위기다 보니 아무래도 정년 연장을 기대하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응답자의 84% 이상이 정년 연장을 기대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가 제일 컸지만요. 연금 고갈이나 인구 감소에 대한 불안을 이유로 꼽는 응답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우리는 내년에 진입하게 될 겁니다. 정년 연장을 비롯한 계속 고용 제도가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죠. 국민연금 개혁과 더불어서 가장 치밀하게 설계하고 조정해 나가야 할 장기 정책이기 때문에 더더욱 딱 지금 첫 단추 단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갈 돈이 많다 보니 은퇴를 해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취업한 사람 4명 중 1명은 60살이 넘은 고령층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이라고 하는데요.
639만 9천 명. 올해 들어 7월까지 집계된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입니다. 지난 2021년 530만 명가량이었지만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600만 명을 처음 넘긴 뒤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비중으로 따져봐도 역대 최대입니다. 전체 취업자의 22%, 거의 4명 중 1명꼴인데 이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의 5%였던 1980년과 비교했을 때 비중은 40년 만에 4배 넘게 급증한 수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창업을 선택한 고령층의 비중도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5월까지 60세 이상이 창업한 기업은 6만 5천 개, 전체 창업 기업의 13%를 돌파한 겁니다. 이렇게 고령층의 취업과 창업이 급증한 건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60세 이상 인구 자체가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여기에다 은퇴를 하더라도 노후 대비가 부족한 부모와 사회 진출이 늦어진 자녀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이중 돌봄 사례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준 걸로 분석되는데요. 실제로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60년대생 남녀 980명 중 15%가 이중 돌봄, 이른바 더블 케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월 평균 164만 원을 지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은 지난 2011년 0.9%에 불과했지만 지난 2020년 12.5%로 14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퇴직했지만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며 많은 지출을 하다 보니 은퇴 이후에도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동시에 고려를 해보면 상당히 그 부양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기 자녀 세대, 내 윗세대 두 개를 동시에 부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고요. 세대가 지나갈수록 더 심화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죠. 32살 이모 씨는 지난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공공기관을 그만두고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40살 은퇴를 위해 직장 월급만으론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최근엔 평일 저녁 배달, 주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체 수입으로 계산해보면 평균적으로 80% 이상은 투자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자고 있어도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 인컴으로 배당주 투자를 좀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야근이나 회식, 불필요한 사내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도 조기 은퇴를 꿈꾸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야근이나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강제화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마다 내가 약간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시간을 판단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회사를 관두기 위해서 절약하고 부업하고 돈 버는 법을 공부합니다. 한때는 좀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목적도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돈이 너무 많다고 그만큼 행복한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족하고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의 첫 글자를 딴 파이어족은 40대 초반까지 은퇴하겠다는 목표로 돈을 모아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젊은 고학력,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 중입니다. 그렇다면 돈은 얼마나 모으면 된다고 생각할까요? 매년 필요한 생활비의 25배를 모으면 된다는 얘기가 파이어족 사이에선 가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보통 미국 파이어족들은 매년 생활비를 4만 달러를 잡고 그 25배인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1억 원을 은퇴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그런데 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형 파이어족이 풍부한 유동성과 초저금리를 이용해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투자에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은퇴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일과 직장에 대한 가치관 변화입니다. 과도한 노동과 합리적이지 않은 조직 문화가 젊은 세대로 하여금 직장에서의 해방을 꿈꾸게 했습니다. 일단 연로만 하더라도 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들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노후 설계의 그런 위험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인생은 도박이다라는 생각이 더 이제 강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파이어족들에게 잘 알려진 이 자매는 은퇴한 지 6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하던 일의 특성상 감정 노동의 강도가 되게 심했어요. 특히 2, 3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항상 저희를 따라다녔어요. 삶은 분명히 나아졌지만 은퇴가 마치 끝인 것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파이어족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만약 가장 중요한 거를 뽑으라고 한다면 왜 파이어족이 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가장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은퇴보다는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하고자 하는 거죠. 경제적 자유가 목적이 되는 거지 사실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그만두고 싶지 않다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돈 모으는데 극단적으로 몰입하면서 현재의 삶을 잃어버리기보단 삶의 주도권을 찾아 행복해지겠다는 본질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안사연입니다. 권 기자, 야근이나 연장 근무할 때 이제 해가 갈수록 버겁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내가 늙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나이가 40대 후반이라고요. 네, 평균 47세.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늙고 있구나 느끼기 시작하는 그 나이입니다. 각자가 느끼는 건강 나이, 어떤 컨디션으로 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감각은 연령대에 따라서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40대가 기점입니다. 30대까지는 자기 실제 나이보다 체감 나이가 보통 더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젊은이들이 오히려 실제 나이보다 본인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컸단 겁니다. 그런데 40대가 되면 딱 제 나이로 느끼기 시작해서요. 적어도 60대까지는 본인 나이보다 스스로의 상태가 좀 더 젊다고 생각합니다. KB금융연구소가 2024년 웰니스 보고서란 분석을 내면서 밝힌 조사 결과입니다. 25세부터 69세까지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남녀 2,000명에게 설문조사와 일부 심층 면접조사를 함께 진행했는데요.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건강관리 문제는 개개인의 삶의 질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국민 평균 연령이 이미 44.8세고요. 30년 뒤엔 5집 중 1집의 가구주가 80세 이상이 될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 같으면 은퇴할 고령자들이 노동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65세 이상이 넘어가면 이미 건강보험 비용만 따져도 국민 1인당 평균보다 2.5배 이상의 진료비를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네, 건강관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잘하면 좋겠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이 건강관리에 어떻게 신경 쓰고 있던가요? 일단 비용 측면에서 보면 1인당 평균 21만 9천 원 정도를 쓰고 있었습니다. 운동이나 종합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는 데 들이는 돈이 그중에 평균 16만 원입니다. 네, 가장 큰 돈을 들이는 건 역시 60대였지만 사실 세대별 비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말고 각자 개인적으로 쓰는 돈을 집계한 거다 보니까요. 경제활동 중인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확실히 20대부터 관리의 필요성을 아는 모습은 확연히 보였다는 겁니다. 운동의 필요성도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실제 운동하는 정도는 전반적으로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WHO와 미국 심장협회가 권장하는 정도는 적당히 땀이 배어날 정도로 운동하려면 일주일에 닷새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고요. 숨이 찰 정도로 운동하더라도 일주일에 사흘은 하라는 겁니다. 네, 실천하는 사람은 56.4%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절반이 넘었는데요.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2번은 하라고 권장되고 있는데 이건 42.8%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은 산책이었고요. 그냥 혼자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집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거의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10명 중 9명이 종합 비타민이나 유산균, 오메가3 같은 건강기능식품들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몸은 물론 중요하고 요즘에는 또 마음 건강, 또 정신 건강도 얘기하잖아요. 네. 숫자로도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최근 1년 사이에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10명 중 6명을 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스트레스 수준을 다시 한번 걱정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20대,
G세대들의 72% 가까이가 지난 1년간 극심한 스트레스나 우울감, 불안 증세를 경험했다고 대답했고요. 20대 여성은 4명 중 1명 이상이 자살 충동을 경험한 바 있다. 20대 남성의 3배에 달해서 이번 조사 내용 중에서도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20대는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 확실히 그 위의 세대들보다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걸 꺼리지 않는 비율이 확연히 높았지만요. 20대도 여전히 절반 이상이 그냥 두면 나아지겠지, 방치한다 응답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정신건강 문제, 일종의 국민보건에 있어서 심각한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요. 앞으로도 보건정책 수립 같은 데 있어서 참고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